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김혜수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신영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이상하게 오늘 제가 낼 것 같았는데 안 오네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세계적 컨설팅 그룹 맥킨지앤컴퍼니와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똑똑한 공장을 뜻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등대 공장, 2번 스마트 공장, 3번 스타트업, 4번 IT 공장. 혜수 학생 어떻게 감이 오나요? 맞출 것 같아서 저랑 같은 답이길 바라봅니다. 맞출 것 같아요. 오,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2번 해보겠습니다. 2번이 뭐였죠? 2번 스마트 공장. 저는 심지어 주관식으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쓰고 있었어요. 오. 이건 2번 스마트 공장입니다. 무조건. 2번 스마트 공장 상국이 형? 그럼 제가 3번 하겠습니다. 3번 스타트업. 네. 땡땡땡!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이거. 네. 아니, 그럼 뭐야? 이게 정말 당황스러워요. 스마트 팩토리가 자, 저번 민기 형도 것까지. 지금 민기 형 솔직히 민기 쌤. 솔직히 등대 공장. 정답! 아니 솔직히 뭐 했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어요. 아, 등대. 1번 했어요? 오. 등대 공장이라는 용어가 있군요. 네. 진짜 부끄럽다. 너무 자신감이 넘쳤죠? 네. 네, 이 등대 공장은요. 세계적 컨설팅 그룹 맥킨지앤컴퍼니와 세계경제포럼이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해 세계 제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등대 공장 라이트하우스 팩토리스 16곳을 선정했는데요.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혀주며 길을 안내하는 등대처럼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등대 공장 중 9곳은 유럽, 5곳은 중국, 1곳은 미국, 나머지 1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한국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네. 아깝네요. 근데 맥킨지에서 등대라고 했어요? 라이트하우스 팩토리스.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지 그러면. 1번 보기를. 그럼 제작진이 보기를 잘못 준 거예요. 아 나는 등대라 하길래 몰랐지. 라이트 그런 식으로 했었으면 알았지. 아니, 언어를 이렇게 에이. 너무 시적으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거. 아니 맥킨지에서 아티스트시네요, 등대라고 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했지. 아까 제가 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치킨 할 때 치킨 안 준 거랑 뭐가 달라요?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언어를 줬잖아. 음식이라고 줬잖아. 아 이건 좀 말이 있을 법하네. 자, 취업 준비 퀴즈 저희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대 규모 호텔 그룹인 롯데호텔입니다. 1938년 한국 최초의 민간 호텔인 반도호텔로 탄생한 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호텔 리조트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1989년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면세점을 개관한 후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고요.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6성급 호텔 오픈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의 해외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총 5가지로 롯데호텔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시그니엘 호텔, 라이프스타일 호텔 L7, 비즈니스맨을 위한 롯데시티 호텔, 휴양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롯데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 호텔 부문 6년 연속 1위, 비즈니스 호텔 부문 2년 연속 1위로 글로벌 호텔 리조트 그룹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호텔은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호텔의 관리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파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빌려서 놀기도 하더라고요. 혜수 학생은 혹시 롯데호텔 뭐 관련 호텔에서 묵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호텔은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롯데월드는 자주 가서 아. 예, 롯데월드 사업부에 롯데호텔 사업부에 롯데월드가 있는지 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시간 롯데호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살펴볼까요, 전쌤? 네, 롯데호텔에 관해서 빅데이터 상에서 지난 1년 동안 11만 9,5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연관어 1위가 부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아이돌이 팬미팅을 한번 했어요. 사인회랑.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작년 동안 언급이 됐고 그 외에는 뭐 서울이나 제주, 라센네라고 그 식당이 또 있죠. 예, 거기가 이제 나왔고 맛집이라든지 이제 신라호텔하고 좀 비교가 된 그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외에 뭐 소공동이나 호캉스, 돌잔치, 파티, 뭐 메뉴, 휴가, 행사 이런 단어들과 함께 끝으로 괌에 가면 이 롯데 또 리조트가 있습니다. 저쪽 끝에. 그래가지고 이 괌의 롯데호텔을 찾는 분들이 많이 언급해서 롯데호텔이 이런 연관어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호텔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작년 상반기 채용을 보면요, 롯데호텔 직군에서 이제 영업 마케팅 직군에 채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우대전공에는 이제 호텔 경영학이 속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파트에서 경영회계 세무 직군으로 채용이 열렸고요. 여기서는 AICPA 또 CFA 이런 관련된 직무 자격증을 우대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 지원 파트에서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 노무사에 대한 우대 조건이 있었던 걸로 봐서 스텝 직군에서 아마 인사 직군에 채용이 열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 롯데호텔은 또 공채가 따로 열려서 거기서 이제 판촉과 그다음에 객실 직군에 채용이 있었고 여기서는 당연히 지역 이제 부산으로 한정되어져 있고 우대 사안을 보면 영어나 일본어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세일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채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는 이제 계열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한 37가지 정도 계열사가 동시에 공채가 흘러가기 때문에 과연 내가 호텔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이 또 그런 관광 레저 리조트와 좀 연결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또 호텔에 대한 어떤 화려함 때문에 채용을 도전하게 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 다른 유통이라든가 롯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롯데 같은 경우는 주요 산업이 이제 식품, 관광, 서비스, 유통, 유화, 건설, 제조, 금융 이렇게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그 선호도와 화려함보다는 직무와 산업의 연결성을 보고 공채 도전은 19년 상반기 때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영. 네, 떠도는 소문. 네, 우리 롯데호텔엔 딸기 덕후들이 몰려든다고 카더라. 카더라. 네, 롯데호텔에 겨울만 되면 우르르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 딸기를 먹기 위해서라는데요. 딸기 덕후들에겐 이곳은 꼭 한번 가봐야 할 성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딸기를 공짜로 많이 주는 건가요? 저도 SNS에서 사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뭐예요, 들어본 적 있는 그러니까 것 우리가 뭐 식품 관련된 산업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디저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호텔 뷔페 시장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호텔 뷔페들과의 경쟁에서 퀄리티 있는 좋은 식자재도 중요하지만 디저트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거냐, 브런치라는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갈 거냐, 뭐 이런 식의 시류로 롯데는 아주 예전부터 이런 마케팅과 그다음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 딸기 뷔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올해 벌써 13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그 딸기철에 딸기 디저트 뷔페.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2019년 머스트 비 스트로베리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서 뭔가 좀 여성 고객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증샷을 찍어서 또 SNS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뷔페를 갈 때 뭐 연어나 뭐 좀 우리가 평상시 먹기 힘든 좀 고급진 식자재에 대해서 마케팅과 주력 그 제품을 포커스 이쪽에 맞췄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디저트 쪽에 그러니까 단순한 딸기는 아니고 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마카롱이라든가 여러 디저트 컨셉들을 화려하게 이제 DP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뷔페 시장도 소비 트렌드 이거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또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1인 가격이 5만 원대라고 하니까요. 호텔 뷔페 치고는 상당히 좀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브런치 같은 느낌의 이런 뷔페를 통해 시장을 좀 열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우리 롯데호텔 직원들도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1월 잡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4,995만 원입니다. 사원이 2,880만 원, 주임 계장이 4,224만 원, 대리가 5,038만 원, 과장이 5,78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홍쌤, 롯데 호텔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제 남학생이고 이제 학교는 서성한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전공 자체가 이제 관광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호텔, 레저 산업하고 연결성이 있고 학점은 3점은 중후반대, 토익은 한 900 중반대, 그래서 스피킹은 7급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롯데호텔 인사직군으로 채용이 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스카이 법대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과거 또 국제학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어학 실력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아까 노무사 관련된 우대 전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뭐 그런 자격증은 없었지만 군대 있을 때 장교 출신이고 또 인사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에 대한 이슈도 갖고 있고 그다음 인사 관련된 군대에서 실무 경험 그리고 글로벌 이 세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뚫었죠. 그러니까 호텔에 좀 화려함도 있기 때문에 또 영미권 유학생들 중에 호텔 경영 쪽으로 또 공부를 한 호주나 뭐 이쪽 출신들도 상당히 많아요. 구직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의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업이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산업과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구경.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남자친구, 샵 속초 패키지입니다. 최근 롯데 호텔이 단순한 호텔이 아닌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우리 송혜교 씨가 운영하는 럭셔리한 호텔이 바로 롯데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물론 우리 특히 속초 리조트는 기존 관광지와 함께 꼭 들려야 하는 우리 패키지 코스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 호텔이 PPL을 진짜 과감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효과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속에 이런 호텔들 많이 등장했지만 사실 PPL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냈던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롯데 호텔로 이 촬영 장소가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연인들이 꼭 가봐야 할 장소로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등장하는 동아호텔 같은 경우는 소공동에 있는 우리가 아는 롯데 호텔인데 작년에 여기를 이제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롯데 호텔 이그제큐티브 타워라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곳이 동아호텔 속초점인데 여기가 이제 롯데호텔 속초 리조트예요. 그러니까 속초 가면 이제는 필수적으로 여길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 절벽 위에 바다를 앞에다 두고 있는 그 배경부터가 상당히 아름다운 곳인데 그 SNS에서 롯데호텔 속초 빅데이터를 한 그 신문사가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고요. 이 중 70%가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보면은 뭐 샵 드라마, 샵 남자친구 촬영지, 샵 롯데 리조트 속초, 샵 속초 롯데 리조트. 실제로 그 송혜교가 머물렀던 샵 스위트룸에서 좋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눌렸다고 하니까 SNS를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한 게 큰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연이 속초로 발령받은 진혁이 보고 싶어서 송혜교가 그러니까 박보검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이제 속초인데 거기가 바로 이 속초 리조트 9층에 있는 루프탑 9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또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이 두 곳이 지금 방송 이후 동해안 데이트 코스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PPL이 제대로 먹혔고 이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특히나 많은 홍보가 됐다는 점이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계에서는 PPL 없이는 제작이 안 될 정도잖아요. 기업에 정말 이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홍쌤? 그러니까 이번 롯데 PPL은 다분히 전략적인 PPL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PPL을 꺼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중적이면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명동 소공동 롯데를 이제 거점으로 잡은 이유는 이 드라마는 사실 국내 시청자도 시청자지만 한류 트렌드에 선봉에 서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유커들을 타겟팅하고 있고 그럼 유커들이 이제 명동에 방문했을 때 롯데라는 브랜드에 친숙한 호텔에 투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면세를 활용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명동이라는 거점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호텔뿐만이 아니라 롯데그룹 자체가 유커들 대상으로 한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가 아주 예민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PPL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됩니다. 네, 롯데 호텔에 대한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역사는 살아있다. 샵 호텔 박물관입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박물관들이 다 있는데요. 롯데호텔엔 호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롯데호텔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숙박업소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고 있어서 특히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아니 호텔 박물관이면은 박물관 안에 호텔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건지 네, 어떤 역사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 쌤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2011년에 호텔 박물관이 국내 최초로 개관을 하게 됐고요. 롯데호텔 서울의 호텔 박물관이 이 최초의 상용 호텔이자 그리고 한국사의 근대사를 간직한 반도호텔의 맥을 이어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90여 년 역사를 돌아보기에는 딱 좋은 장소고요. 롯데호텔 역사만이 아니라 이거 보면은 뭐 삼국시대부터 해서 근현대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호텔 역사하고 관광산업의 모습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개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숙박시설인 우역이 소개된 삼국사기 복사본부터 해가지고 또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손탁호텔에서 쓰인 찻잔 세트라든지 그리고 1945년 조선호텔의 메뉴판 그리고 1910년 여행용 카메라나 뭐 가장, 호텔 엽서, 반도 호텔 개관 브로셔 그러니까 관련 유물이 한 200여 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근현대 호텔의 역사를 쭉 볼 수 있는 아주 그 의미 있는 장소로 지금 보여지고요. 연중 무휴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호텔 역사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발로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롯데호텔이 2017년에 잠실의 초고층 타워인 이 시그닐 서울을 개관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기존에 그 잠실 롯데월드 쪽에도 이제 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새롭게 호텔이 건립됐죠.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을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텔이 76층에서 100층까지, 101층까지 이제 호텔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호텔 중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에 입점된 호텔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을 많이 쓰고 있고 가격 전략도 실제로 한 평균 객실 단가 45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특급 호텔 사이에서도 단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가보면 공간이 그렇게 좀 넓진 않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 시그널 서울의 스테이라는 레스토랑이 또 미슐린 가이드의 원스타를 획득했고 또 기존에 그 한식 그 비천하는 곳이 3년 연속 미슐린 원스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아주 고급진 그런 브랜드 이미지와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좀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잠실에는 롯데호텔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같이 꾸려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네. 혜수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해가 바뀐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2019년의 시작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바쁜 일상에 치여서 아직 휴가 계획을 하지 못하셨다면 롯데시티호텔 마포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호캉스를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 사실 연말 연초에 여러 사람들과 휴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고 가격 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이 롯데시티호텔 마포의 시그니처 패키지인 원더풀 패키지입니다. 원더풀 패키지는 객실과 더불어서 수영장 이용권, 그리고 호텔 내 레스토랑 조식 이용권을 모두 포함하여 2인에 13만 원대, 3인 가족은 15만 원대에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예약 사이트 평균 8.4점대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조식 또한 양식과 한식, 그리고 베이커리와 디저트 모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힐링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가 유행인데요. 원더풀 패키지를 이용하신다면 바쁘고 지친 일상 중에 소중한 친구나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도심 속에서 가볍게 호캉스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시티호텔 마포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혜수 잘 학생의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다들 이용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신영 씨? 저는 일단 얘기하는 동안 열심히 적어봤는데요. 네. 이 원더풀 패키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즘에 이런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호텔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얘기를 할 때 뭔가
인터넷에서 홍보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하는 네, 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이게 시티호텔 마포에만 있는 패키지인 거죠. 저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서 저는 한 번쯤은 이용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국이 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되게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잘 했는데 근데 힘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전체 톤적인 부분에서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뭐 내용을 떠나서 힘을 좀 더 실어주면 이제 전체적인 얘기가 더 잘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천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그 말의 어떤 표현 자체가 좀 단조로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 좀 힘이 없습니다. 예. 운동하고 바로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뭐 이유는 뭔가 있겠죠. 근데요, 글쎄요, 제가 이제 아이를 두고서 가족들끼리 사실은 주말 이용해서 이제 호텔에 가서 좀 호캉스를 즐길 때가 있는데. 이 롯데시티 호텔 마포보다는 최근에 가장 좀 트렌디한 곳으로 정했으면 어땠을까. 롯데월드 타워에 있는 그 L7 호텔인가요? 예, 여기가 물론 가격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늘 보고 있는 게 그 인천 쪽에 가면은 그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있잖아요. 이게 가끔 1년에 한 2번 정도 프로모션을 해요. 원래 30만 원 중반대 가격인데 20만 원대로 그때만 딱 이제 프로모션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엄청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한 번 가봤을 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 사실은 차라리 2번 갈 거 한 번 돈 모아서 거기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SNS 상에서 사실은 자랑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금 가장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을 좀 타겟으로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좀 더 이끌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도 물론 좋은 곳입니다만 아무래도 좀 중저가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중국인들이 와서 좀 묵는 경우가 많아서 좀 다른 식의 접근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홍쌤. 홍쌤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는 그냥 판매 브로셔를 그냥 읽듯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강점과 가격의 강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상호 비교가 좀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3인 가구가 만약에 펜션으로 간다. 그럼 거기 들어갈 교통비, 또 펜션에서 뭐 예를 들어 바베큐 파티를 한다.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식비,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노력,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지금 이 호텔 패키지에 나와 있는 뭐 조식 뷔페 내용이라든가 서비스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은 상당히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셀링 포인트를 잡을 때 이 제품이 좋다라는 식의 설득보다 이 제품이 이런데 이 제품이 이러하니까 좋다라는 식으로 좀 설득이 이루어지면 또 좋은 설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쟁사를 지정해 우리 본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인지도나 사업 경쟁력을 토대로 보았을 때 본사의 경쟁사로 호텔 신뢰가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 호텔, 면세, 월드, 리조트 이렇게 4개의 사업부로 운영되어서 사업 기반이 다각화되어 있고 안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호텔 신라는 면세 사업과 호텔 레저 산업에 집중하여 다양성은 부족하지만 집중을 통해 빠른 성장을 거뒀다는 점이 있습니다. 호텔 산업 부문에서도 본사는 시그니엘, 롯데호텔, 렐세븐, 롯데시티호텔로 다양한 고객 측에 맞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호텔 신라는 신라호텔과 신라스테이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최정상들이 다녀가고 연예인 결혼식에 명소가 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하게 설립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브랜드 이미지를 더 다져나간다면 더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도 이제 경쟁자 분석으로 적절한 얘기가 될 텐데 너무나 이제 일반적 그러니까 롯데호텔 경쟁사가 신라호텔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비즈니스 호텔에 투숙하게 되는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좀 가격대가 높은 게스트하우스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도 이루어질 거고요.
롯데가 이제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 이제 해외 시장에 나가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경쟁했던 신라보다는 다른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최고급 호텔 체인, 뭐 만다린 리조트 같은 회사와 이제 롯데 호텔이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더 큰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 호텔이 경쟁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이 아니라 그 언급은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고민하고 있기에 조금 로우엔드 시장에서는 어떠하고 해외 하이엔드 시장에서 어떠하다라고 좀 섹션을 잡아서 다가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설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서비스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에 손님께서 물건이 기계 밑으로 들어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셔서 빗자루를 가지고 기계 안쪽에서 물건을 꺼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지만 손님께서 귀가 후에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제게 감사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손님께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의 작은 감동이 그날 파크 안에서 즐기는 모든 경험에 더해져 좋은 추억을 남겨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시그널 호텔의 총 지배인 몰튼 앤더슨의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향하는 호텔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투숙객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카푸치노를 마셨다. 그럼 다음에 이 투숙객이 우리 호텔을 방문했을 때도 말하지 않아도 그 호텔 그 커피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투숙을 할 때 어떤 룸 컨디션 관련돼서 제한 뭐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고객 감동이라는 건 해수 학생과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감동이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서비스는 고객이 미처 표현하기 전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고객 감동과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서 거기 지금 들어간 내용은 그냥 감동이라는 건 너무나 일상적인 추상적인 키워드이니까 이렇게 사전 그리고 타이밍 뭐 이런 키워드와 함께 연동지어서 발표가 나가면 더 좋은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롯데호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혜수 학생 어떤 매력 느꼈나요? 아무래도 호텔이 가지는 그 화려함이라든지 그리고 롯데가 가지는 그런 기업의 안정성 때문에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롯데호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지금 여러분들 2월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3월 시즌 오픈 전에 내가 3월 달에 어떤 그룹에 도전할 것이고 그 그룹의 어떤 계열사와 어떤 직무에 대한 도전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자소서의 내용이 무엇이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소재를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로 배치시키겠다라고까지는 지금 셋업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3월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도 오늘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이거 사야지 하고 호텔에 그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과 그냥 백화점에 들어가는 건 쇼핑 시간의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 계획을 좀 꼼꼼하게 찾는다라고 남아있는 2월을 꼼꼼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